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화학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1 과학 부분에서는 화학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문과든 이과든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페이지는 39페이지에 성간물질의 형성에 공유결합 얘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결합이 뭐냐라는 설명을 잠깐 할 거고요. 뭐 간단하게 공유결합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내용은 공유결합이다라는 걸 보는 거야.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는 일단 먼저 어떤 원소가 딱 있으면 그 원소가 몇 족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면 족하고 주기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족은 최외각 전자수라고 부르는 거지. 이 최외각 전자수, 족, 주기 이런 주기율표는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오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쓴다면 수소 그러면 수소는 1족이에요. 1족. 수소 1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륨 그러면 헬륨이 이제 18쪽에 해당하는 게 헬륨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튬부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족들이 있어요. 그죠? 이 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수소 같은 이런 걸 우리가 1족이라고 해서 1족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1족이에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여기가 18족인데 원래는 최외각의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돼. 근데 헬륨은 워낙에 작아. 1주기. 그래서 첫 번째 주기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워낙에 크기가 작아. 그래서 최외각의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8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1주기에 있는 원소는 2개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1주기가 작아서. 그 다음에 여기가 2주기가 이렇게 있고요.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화학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원소 기호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입니다. 네. 이름들을 잘 보면 리튬, 베릴륨 이런 것들은 보통 금속이야. 이름을 잘 보면 튬, 륨 뭐 이렇게 나오면 금속이야. 그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비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로린이라는 거는 이제 소가 없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플로린을 우리말로 하면 불소라 그래, 불소. 치약에 보면 불소하며 이렇게 써 있다고 비금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이제 헬륨 같은 건 사실 비금속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을 보면 대충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말고는 3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 자, 주기율표만 자세하게 설명해도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만 쏙 뽑아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얘기를 설명할 겁니다. 3주기에는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1족에 있고요. 그 옆엔 2족이 되겠죠. 그죠? 그 옆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런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륨, 슘 이런 건 금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옆에 규소, 얘는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말고는 4주기까지를 여러분들 보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지금 1학년 과학을 하고 있지만 고3까지 공부를 해서 이과 공부를 다 하더라도 20번만 알면 돼. 그 이상은 대학 가서 배우면 되는 거야. 이과로 대학 가면 그거 배우는 거야. 문과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칼륨, 칼슘, 둘 다 금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금속, 비금속보다도 족이라는 게 워낙 중요해서 1족, 2족,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3족이라 그래. 최외각 전자가 3개 있습니다. 네,
13족 이렇게 얘기해요. 13족. 선생님 13개 아닙니까? 아니. 이거 구별하려고 3개라고 하는 거. 원래 13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원래는 그전에는 이거 이제 A, B 이렇게 나눴었는데 요즘은 그냥 13족 이렇게 하는 게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14족이겠죠. 15족이고 16족이고 17족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17족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즉 8개가 될 때 안정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이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옥타브설.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 이렇게도 얘기하고 옥타브설이라고도 얘기하고 파루설. 요즘은 우리나라 책에서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일본 책을 번역할 때 이런 걸 많이 썼었어. 파루설. 일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예전에. 파루. 근데 이야기가 좀 편해. 원래 옥텟 규칙 이렇게 해야 되지만 파루설 8명의 친구 이야기 이런 뜻이야. 그 친구가 8명이면 안정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친구가 7명이야.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면 안정해. 뭐 이런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산소 같은 경우 6명이야. 2를 얻어야 안정해.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네. 수소 같은 경우는 원래 1족이야. 이렇게 하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데 얘는 전자가 2개만 돼도 안정해질 수 있어. 그래서 수소를 볼 때 자 이쪽에 수소의 공유 결합을 잠깐 보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 하나를 공유합니다. 공유라는 개념은 공평하게 소유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소유한다는 거는 내가 전자를 하나를 주잖아? 그럼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주면 하나 줘. 2개 주면 2개 줘. 근데 왜 하나를 주고 왜 2개 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8개를 돼서 안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는 2개만 돼도 안정하기 때문에 하나 주고 받으면 2개 돼서 안정해 줄 수 있어. 네, 1주기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그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은 산소와 질소야. 자, 산소. 좀 전에 산소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산소는 수소, 헬륨 말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있었어. 산소가 6번째 있었어. 질소는 5번째 있었어.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봐.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산소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전자는 6개가 있어요. 바깥쪽에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어떻게 해야지 안정해진다고? 8개가 돼야 안정해지는 거야. 그럼 안정해지는 방법은 전자 2개를 얻어야 돼. 그럼 전자 2개 얻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자 2개를 가지고 오자. 옆에서 가지고 오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공평하게 소유하려면 내가 전자 2개를 가지고 오려면 2개를 줘야 돼. 이거야. 내 전자가 2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2개를 가지고 와? 라는 개념보다는 2개를 줘야 돼. 그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 줘야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표현할 때 이 산소의 전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이 전자에 점을 찍었습니다. 나머지 2개를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전자 2개 옆에 산소한테 주겠다는 뜻이야. 그럼 옆에 산소 전자를 줬어. 그럼 옆에 산소한테부터 전자를 다시 받습니다. 몇 개를 받을 수 있어? 2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2개를 받으면 자기 전자 6개 중에서 2개를 옆에다 주고 2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가 공유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보면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유가 몇 쌍이냐? 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건 비공유라고 하는 거야. 비공유. 여기 보면 여기가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는 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비공유는 각각의 산소에 2쌍씩 있죠. 총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공유가 2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2쌍인 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이중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수소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수소는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산소를 그리잖아? 산소를 그리면 산소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죠? 그죠? 왜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가 지금 전자가 요렇게 2쌍이 있잖아. 그죠? 2쌍이 있을 때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는 겁니다. 한 쌍이 있으면 단일 결합을 하죠.
그 옆에는 질소가 보이는데 자, 질소 다시 한번 이쪽에서 찾아보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질소가 어딘지를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질소가 있어요. 그죠? 그 옆에 산소가 있었지. 산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6족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몇 개 부족해? 2개가 부족해. 이거 어떻게? 2개를 주고 2개를 받아. 그래서 이중결합을 형성했습니다. 질소는 전자가 몇 개야? 5개가 있어. 몇 개 부족해? 3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3개를 주고 3개를 얻어. 공평하잖아. 준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만큼 주면 다시 얻을 수 있어. 이게 공유의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이거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주면 학생들이 이걸 내가 줬을 때 그냥 받으려 그래. 그건 공유가 아니야. 그럼 강탈이지. 내가 줬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걸 공유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 샤프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하나 공평하게 주고받아야지. 이런 게 바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질소는 전자가 5개니까 몇 개가 부족하다고? 3개가 부족해. 3개 주고 3개를 받습니다. 자, 일단 직유율표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에요. 물론 이건 뭐 암기법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암기법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거 더 좋습니다. 암기법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표명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요즘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수해, 리베, 붕탄, 질 오픈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서 앞자만 따고 외워서 돼요. 뭐 나만 알지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질소를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소를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질소를 내가 그리자라고 하면 질소를 해보면 질소는 전자가 5개 있어요. 네. 5개 있으니까 3개가 부족하잖아. 3개를 옆에 질소한테 줄 겁니다. 그럼 2개가 남지, 그지? 2개가 남는데 2개를 이렇게 찍지 않고 질소의 전자 2개를 같이 이렇게 찍어야 돼. 이건 이제 전자가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전자를 이렇게 안 찍고 여기다 써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보기 좋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옆에 질소가 또 있어요. 옆에 질소가 또 있는데 질소의 전자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전자 중에 3개를 이렇게 줬어. 그럼 나머지 2개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총 전자가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전자는 8개 하면 안정해집니다. 자, 이걸 만약에 선으로 표시하자. 이걸 선으로 표시하면 질소는 선이 3개의 선이 있습니다. 오, 삼중결합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비공유를 찍고 싶으면 비공유는 여기 하나, 2개의 비공유 전자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유, 비공유, 결합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고요. 자, 이런 건 이제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같은 원소가 아닐 때는 뭐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같은 원소가 아닌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요번에 이제 물이라는 걸 이제 해보는데 H2O라고 하는 물을 한번 써보면 물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산소를 보면 지금 이 산소의 안쪽 전자를 빼고 바깥쪽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 그럼 몇 개를 줘야 돼? 2개를 줘야 돼. 수소한테 각각의 수소한테 하나씩을 주자. 그러면 옆에 있는 수소들은 다시 이 산소한테 전자를 하나씩 줄 수 있어. 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잖아. 이렇게 네,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가 되면 2개가 되고 2개가 되면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공유가 몇 개냐? 공유 전자쌍 2개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유 전자쌍 2개가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소에 하나씩 있으니까 결합선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가 2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옆에 있는 건 암모니아라고 불러.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암모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질소는 전자가 몇 개? 5개입니다.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죠. 몇 개를 줘야 돼? 3개를 줘야 돼. 질소의 전자 3개를 그 옆에 있는 수소한테 3개를 줄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안 줘. 이렇게 5개의 전자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5개는 바깥쪽의 전자 5개를 얘기하는 거야. 안쪽 전자 2개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그려도 무관해. 근데 원래 이제 그려놓은 거고 선생님이 이제 바깥쪽 전자만 가지고 그리는 거야. 이런 걸 원래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원래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안쪽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쪽 전자 5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수소는 자기 전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수소에 자기 전자 하나씩 이렇게 주면 8개 되고 수소는 2개만 돼도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유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공유가 각각 다른 수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선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결합선을 나타내는 거야. 질소는 이런 식으로 결합선이 3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한 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유 결합의 기본이 되는 거야. 자, 공유 결합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주기율표 상에서의 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족을 전자로 찍어서 수소는 2개를 만들면 되고 다른 건 8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부족한 것만큼 줘라라는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얘가 몇 족이냐면 14족이고 이게 16족이거든. 탄소는 전자가 몇 개? 4개입니다. 몇 개 부족해? 4개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4개를 주면 되는 거야. 탄소의 전자 4개를 옆에 산소한테 주는데 양쪽에다가 2개씩 줄 거야. 왜 양쪽에다가 2개씩 주냐? 역시 산소한테 전자를 얻을 때 2개밖에 못 얻어.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주고 2개를 받아. 산소 이렇게 8개 된단 말이야. 역시 이 산소도 전자를 2개를 주고 2개를 받아. 역시 8개가 됐죠. 자연스럽게 탄소는 8개가 됩니다. 이런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비슷한 거 중에 메테인이라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메테인이라는 거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 내용 다 비슷해. 탄소는 전자가 4개야. 전자 4개를 수소한테 줄 거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을 탄소한테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소의 전자를 하나씩을 탄소한테 주고 나면 탄소는 8개가 되죠. 각각의 수소는 2개만 돼도 안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족이라는 게 뭔지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모르면 사실 이 그림을 외워도 돼. 다 똑같은 것밖에 안 나와. 근데 가장 어려운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면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요게 나와요. 왜냐하면 원시 대기에 있는 성분 중에 일산화탄소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냥 그리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탄소가 원래 전자가 몇 개야? 탄소 원래 전자가 4개입니다. 몇 개 부족해. 그럼 얘는 전자 부족한 게 2개, 4개가 부족하니까 4개를 줘야 되는데 4개를 이렇게 줄 수는 없어.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산소는 전자가 몇 개, 6개, 몇 개, 2개 부족하죠. 역시 2개만 줘? 이것도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탄소의 전자가 하나, 2개, 3개까지 주면 나머지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죠? 산소의 전자 원래 2개를 줘야 되지만 얘도 3개를 주고 나면 얘가 산소의 전자가 몇 개 남냐면 원래 산소 전자는 16쪽이라 6개야. 3개가 남아. 3개를 남는데 여기다 2개를 쓰고 여기다가 하나를 쓰면 얘나 둘 다 전자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옥텟이 되고 얘가 옥텟이 되는 건 할 수 있어. 8개가 되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탄소 걸 표시하면 하나, 둘, 셋, 4개만 원래 탄소 거고 원래 산소 거를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원래 산소 거란 얘기야. 자, 그 말은 원래 이거는 공유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원래 표시할 때 얘는 하나를 더 가졌고요. 이거는 자기 거 하나를 잃었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근데 교육 과정이 아니야. 이런 건 형식 전화라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형태를 이해하면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볼 때 가운데 삼중결합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 실제로 여기다 전자를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중결합이 있구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합이 3개야. 셀까 약할까? 당연히 세겠지. 한 손 잡는 것보다 2손이 잡으면 더 세겠지. 3손으로 잡으면 훨씬 더 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결합력이 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해. 지금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결국 점 2개가 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 하나가 점 2개, 점 2개가 선 하나예요. 이렇게 딱 하면 탄소 주변에 양쪽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는, 이산화탄소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산화탄소에서 볼 수 있는 이 결합은 이중결합이고 일산화탄소에서 보는 결합은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이게 더 결합이 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표현해? 이거는 탄소 주변에 단일 결합입니다. 전자가 2개밖에 없어. 한 쌍밖에 없으면 단일 결합이에요. 이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이 세고 이중보다는 삼중이 셉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돼요. 네. 공유결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있고 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기 때문에 8개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점 2개가 선 1개입니다. 단일 결합은 선 하나인데 점이 2개야. 공유 전자 한 쌍이 있으면 선 하나입니다. 공유가 3쌍이 있으면 선이 3개가 되죠. 3개가 더 강해. 이런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죠?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사이안산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이안산 같은 경우에도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단일결합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삼중결합이라는 것은 전자 하나, 전자 둘, 전자 셋 요거까지 탄소의 전자 4개가 있죠. 그죠? 질소의 전자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비공유 한 쌍. 수소의 전자는 여기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8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점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그죠? 선 하나가 점 2개, 점 2개가 선 하나 이런 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죠?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하셔야 해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주제가 2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얘기가 있으나 일단 중요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보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핵심적인 걸 빵 기억한 다음에 이걸 잘 응용해 봐야 됩니다. 자, 요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 반응 속도인데 반응 속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뭐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빨라. 그럼 무슨 말이지? 속도가 빨라. 그러면 생성물이 많이 생겨. 이런 거야. 빨리빨리 반응해. 이런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반응을 잘해.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바뀌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많이 바뀌어 빨리 바뀌고는 다르죠. 그죠? 빨리 반응해 라는 얘기를 할 때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선생님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 금속과 산과의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을 산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금속이 어떻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이럴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반응이 속도를 비교하기 굉장히 좋더라라는 겁니다. 왜 좋냐? 이렇게 반응을 시켰어. 내가 금속을 똑같은 뭐 아연이라는 금속을 여기 어떤 산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다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똑같은 아연이라는 금속을 요번에는 요 산이 다른 산에 넣습니다. 네. 산 1, 산 2 이렇게 해서 산 1과 2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때 여기선 수소기체가 뽀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에 수소기체가 뽀글 와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속도가 빠르다. 뭐 말하는 말 아니야. 그죠?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쪽이 속도가 빨라. 자, 수소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나오면, 이 많이는 원래 사실은 이제 양적인 개념이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나와. 그럼 빨리 나오는 거지 결국. 그렇잖아, 그죠? 기체가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이게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빨라지냐? 일단은 충돌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반응을 하기 위해, 이 배경 지식 중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돌을 많이 해야 돼. 충돌을 해야 반응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그죠? 충돌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는 원래는 에너지가 커야 돼. 근데 이 에너지가 커야 돼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 이 에너지가 커야 돼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 음식물은 온도가 높으면 빨리 상해. 왜? 온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속도가 빨라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의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 이런 개념이고요. 충돌을 많이 하면 속도가 빨라, 이런 개념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도가 크면 속도가 빨라, 이런 개념입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반응시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입자가 반응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농도가 커지면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 농도라는 말을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 농도라는 말은 진하다라는 거야. 농도가 크다라는 건 진하다라는 거야. 진하다, 묽다, 이런 거죠. 소금물의 농도가 크다, 더 짜구나,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산의 농도가 크다,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산의 농도도 마찬가지인데 산 1과 산 2가 있을 때 어떤 게 농도가 크냐라고 하면, 같은 부피에 입자 수가 이렇게 많은 산이 있고 같은 부피에 입자 수가 적은 산이 있다면, 이번엔 어떤 산이 농도가 크냐? 그럼 이쪽 산이 농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번 경우에 여기에다가 금속 막대를 이렇게 꽂으면 어느 쪽에서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하고 빨리 발생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번엔 이쪽에서 수소기체가 여기보다 더 빨리 많이 발생하겠죠. 이번엔 이쪽에서 이쪽이 더 강한, 이쪽이 더 약한, 이런 산, 즉 이쪽이 더 농도가 큰, 자, 강약보다 이제 농도라는 개념을 쓰자. 농도가 묽은, 이런 개념입니다. 농도가 크면 그만큼 부딪히는 입자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 개념 말고 하나 더 기억할 개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표면적이 크면,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표면적이 크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요만한 입자가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이만한 입자가 있다면 어느 게 표면적이 크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지. 덩치가 크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얘를 요만한 입자 다시 쪼개,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얘를 쪼개서 만든다고 합시다. 이렇게 쪼개서 저렇게 작은 입자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를 쪼개서 이거 곱하기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쪽이 표면적이 더 큰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필을 이렇게 있어. 분필을 이렇게 있으면 분필을 놓고 이 분필 전체의 표면적과 요거보다 작은 분필 전체의 표면적, 그럼 당연히 큰 분필이 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분필을 잘라. 아깝지만 자르자. 잘라. 또 잘라. 아깝지만 자르자. 여기까지만 하나만 자르자. 자,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죠? 자르면서 새로운 면이 생긴단 말이야. 원래 없던 면이 생기지. 이 안에 원래 없던 면이 생기니까 이 면들을 합치면 원래 하나로 있었던 분필보다 더 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덩어리 전체로 있는 것보다는 이 덩어리를 오히려 가루나 좀 더 작게 만들었을 때 표면적이 커집니다. 물론 무엇은 같아야 되냐? 전체 크기는 같아야지. 전체 질량은 변하면 안 돼. 똑같은 걸 잘랐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가루가 더 표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가루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루가 있을 때도 충돌을 잘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약을 먹을 때 알약을 먹는 것보다 가루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약효가 빨리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알약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응을 하지만 가루약은 다 해서 거기 있는 주변에 다 반응할 수 있잖아. 쉽게 또 우리 사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가장 빨리 먹을 수 있어? 깨물어 먹으면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죠. 그죠? 사탕을 이렇게 빨아먹어서 빨리 먹는 것보다는 깨물어 먹으면 이 깨물어서 생긴 새로운 면들에 침이 닿으면 더 빨리 녹을 수 있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표면적이라는 거야. 자, 거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 한번 보면 반응이 일어날 때는 화학 반응에서 속도라는 개념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이 반응하냐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빨라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농도가 커야 되고 표면적이 커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잠깐 이쪽 다시 설명합니다. 이 에너지가 어떤 기준을 넘어야 돼. 그 기준이 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보다 이 분자의 에너지가 크면 반응을 잘해. 그래서 이걸 높이는 방법이 온도를 높이는 거거든.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 기준을 낮추는 방법. 그런 걸 우리가 촉매라 그래. 촉매. 정촉매를 쓰면 기준이 낮아집니다. 그럼 반응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의 커트라인을 넘는 방법이 있지만 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 그럼 커트라인이 낮아져. 그럼 내가 대학을 갈 수도 있어. 쉽지 않겠지, 그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커트라인이 낮아지면 에너지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응 속도에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성간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성간 물질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성간 물질이라는 게 뭐가 굉장히 많냐면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수소들이 결합한 물질이 많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지구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웁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우주가 탄생될 때 여러 가지 쿼크들이 만납니다. 이 쿼크들이 만나서 수소를 만들고요. 이 수소가 나중에 헬륨을 만듭니다.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건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서 가장 많아. 그런데 이 헬륨은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는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다시 산소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 말고 우주에서 있는 물질 중에 성간 물질 중에 이 수소들이 분자를 만들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다른 얘기죠, 그죠? 이런 핵 반응과 달리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어. 수소 분자가 그래서 가장 많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수소 분자는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수소가 탄소와 결합해? 그럼 얘는 탄화수소인 메테인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질소와 결합해? 그러면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시대기에 지구의 원시대기에는 이런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원시대기에는 물론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도 원시대기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가 많지? 지금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질소예요. 그 다음에 산소죠.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산소는 이렇게 화합물로 존재했다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죠. 이런 탄소들은 생물체 내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건 나중에 뒤에 또 배워. 그러니까 이 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김철수 선생님은 왜 갑자기 등장했냐? 화학적인 내용에서 이런 수소가 많던 수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유결합을 하고 수소가 많기 때문에 수소 분자도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농도가 크면 그만큼 얘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수소가 많기 때문에 수소에 의한 화합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이 책에 또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짧게 넘어갈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단은 43페이지에 10번 문제 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
수소 원자가 분자를 형성하는 모형을 나타냈다. 수소 원자가 분자를 만들 때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맞지, 그죠? 그림 보면 알 수 있고요. 선생님 더 쉽게 얘기해 줄게.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뭐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자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야. 금속이 있으면 안 돼, 공유 결합은. 다시 얘기해서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아까 비금속을 뭐라 그랬지? 소끼리의 결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만약에 륨 들어가면 공유 결합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수소 공유 결합이구나. 수소, 산소 공유 결합이구나. 수소, 질소 공유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공유 결합이 있죠. 수소 원자는 이원자 분자이다. 원자 두 개 모인 분자입니다. 맞죠, 그죠? 이원자 분자는 원자 두 개 모였다는 얘기야. 선생님 아마 여기다 한번 또 써볼게요. CH4 이것도 탄소, 수소 공유 결합이지. 몇 개 원자가 모였지? 5개 원자가 모인 겁니다. 5원자 분자라고 5개 원자가 모인 거야. 어쨌든 맞는 얘기고요. 수소 원자는 단일 결합을 한다. 뭐라 했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슉 전자가 2개 있으면 선이 하나다 그랬죠. 단일 결합, 선이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모두 맞다가 답이야. 뭐 어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되게 중요해. 근데 이런 것들을 내신 문제에서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내신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 1등급이다.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내신 1등급 맞는 게 더 어려워. 수능 1등급보다 내신 1등급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몇 명 없잖아. 4%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1학년이 100명이다. 4% 4명이야. 90명이다. 4% 3.6명이죠. 근데 우리가 0.6명이라는 건 없잖아. 3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들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내신 1등급 맞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슝 이렇게 풀어야 돼. 왜냐하면 대체로 80%가 쉽게 나오고 20%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높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슝슝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림 없이 그냥 푸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빨리빨리 읽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11번. 다음 원자 중에 원자가 전자수가 옳게 된 것. 수소 원자가 전자수 하나. 자, 원자가 전자수란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최외각 전자수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외각 전자.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 이게 최외각 전자. 이걸 족이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이 원자가 전자.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족 중에서 14족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4개, 원자가 전자가 4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똑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살짝 다를 때가 있어. 살짝 다를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18족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8개. 물론 이제 헬륨 같은 경우 2개라 그랬어요. 헬륨은 첫 번째 주기니까 예외예요. 근데 원자가 전자는 빵개야. 왜냐면 최외각 전자가 8개지만 실제로 쓸 전자가 없어. 결합을 하지 않아. 8개가 있으면 안정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8개가 되면서 안정하지만 얘는 그냥 그대로 안정해. 그래서 18쪽은 요거 2개가 약간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족을 물어봅니다. 붕소 그러면 수소 벌써 답이 나왔구나 1번으로. 붕소 그러면 우리 리튬 베릴륨 붕소. 그럼 얘는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 3개입니다. 탄소 그러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4번째죠. 6개는 탄소의 전자가 원래 6개인데 첫 번째 주기에 2개를 빼고 나면 최외각 전자는 4개가 되죠. 원자가 전자 4개입니다. 질소 5개였죠. 산소 6개였습니다. 조심할게요. 여기 지금 질소 7, 산소 8 이거는 원자 번호고 원자 번호는 1주기 거를 포함해서 전자를 세는 거고 원자가 전자는 그거 빼고 세야 돼.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고요.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삼중결합은 수소는 단일결합, 산소는 이중결합, 질소가 삼중결합이죠. 여러분들이 질소 선생님이 아까 그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점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했지? 점으로 표시하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슉 이렇게 하면 되고
선으로 표시하면 선 두 개, 선 하나가 점 두 개가 됩니다. 점 두 개를 선 하나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요. 13번에도 성간물질의 성간에 존재하는 분자 중에 수소 분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수소 분자가 많은 이유는 수소 원자가 많기 때문이야.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부터 만들어지거든.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면 수소 원자의 농도가 크기 때문에 수소 분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많기 때문에 충돌을 많이 해서 수소 분자가 많이 생겨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온도를 높인다. 좋아. 농도를 진하게 한다. 좋아. 근데 표면적을 넓힌다. 이것도 좋아. 자, 표면적을 넓힌다를 조금 조심할 게 입자의 크기를 줄인다.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혼동하면 안 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작아진 입자의 표면적을 다 합치면 커지는 거야.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정촉매 사용은 이것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을 낮추는데 반응 용기의 두께를 두고 이건 뭐야 이건. 반응 용기의 두께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5번이 답이겠죠. 15번. 성간에 존재하는 분자 중에 한 분자당 존재하는 원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근데 거기 식을 딱 봤을 때 메테인은 5원자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 분자에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질소 같은 경우는 2원자 분자고 메테인은 5원자 분자고 암모니아는 4원자 분자입니다. 메테인이 제일 많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볼 줄 알면 돼요. 이거는 뭐 그림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문제는 16번 문제. 물과 암모니아의 모형이다. 자, 요 그림을 봤을 때 물은 단일 결합. 그렇지. 여기 보면 전자 두 개가 단일 결합. 맞는 얘기네. 그죠? 산소 원자,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이건 아니지.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산소 전자가 6개가 있고요. 질소는 원래 자기께 5개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안쪽 2개 빼고. 그러니까 다르죠. 네. 답은 역시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입니다.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는 그렇게 몇 가지를 봤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볼까요? 좀 더 어려운 문제는 47페이지의 7번과 8번 문제가 화학 문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분자 내에 단일 결합을 포함하는 것은 3가지다. 분자 내 단일 뭐야 이거 눈만 뜨면 나오네. 단일 결합 3가지 맞네요, 그죠? 요거는 삼중 결합 됐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 무슨 말이지? 비공유는 요게 비공유네. 요거 비공유, 요거 비공유네, 그죠?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는 분자는 3가지다. 역시 맞네요, 그죠? 4가지 화합물은 서로 다른 4종류의 성분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니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4종류의 원소 다 맞네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은 되게 단순한데 학생들이 그냥 싫어하는 친구들, 원소 기호도 몰라,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알아둬야 돼. 문과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5%와 20%의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20% 염산이 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발생하면 빨리 발생한 거야. 결국은 농도가 크기 때문이죠. 퍼센트가 크니까 20%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오케이, 맞지, 그죠? 많이 발생한다, 빠르다는 얘기야. 같은 시간 동안의 유효 충돌수. 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10번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이 반응합니다. 2번이 반응하면 2번이 유효 충돌이야. 그럼 유효 충돌수가 많다라는 건 반응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야. 결국은 둘 중에 어느 게 반응을 많이 했냐면 오른쪽이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동일한 게 아니라 20% 염산, 농도가 크면 더 유효 충돌이 많은 거야. 온도를 높여주면 같은 시간에 발생량이 감소한 아니 온도를 높여주면 더 증가하게 되겠죠. 네, 답이 그래서 기억만 답입니다. 자, 요 문제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실제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단원 종합 문제가 있더라. 단원 종합 문제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4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단원 종합 문제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 용기에 서로 다른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다.
같은 시간 동안에 봤을 때 유효 충돌수. 자, 일단 내용을 딱 봤을 때 여기 충돌 여기 요 유효 그림 보면 알겠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더 유효 충돌수가 큽니다. 나가 더 많죠. 네, 역시 맞는 얘기가 되고요. 나에서 수소 분자는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수소는 이중결합이 아니야. 수소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여러분들 그려봤을 때 수소가 단일 결합이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려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면 반응 속도 둘 중에서 나가 더 빠릅니다. 네. 그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 입자수가 많아서 농도가 커서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개념입니다.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죠. 25번 문제를 봤고요. 또 보겠습니다. 26번도 한번 보자. 26번은 수소 원자와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8개. 원자가 전자는 8개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이렇게 나타내 보면 6개가 됩니다. 안쪽 거 빼고 얘기하는 거야. 네, 틀렸고요. 16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16족이라고 불러요. 물 분자 내의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한다. 아까 앞에 뭐라 그랬지? 산소, 수소, 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네, 비금속이니까. 한 개의 물 분자에는 단일 결합 2개를 포함한다. 한 개의 물 분자에 보면 단일 결합 2개가 있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일 결합 2개도 중요하지만 비공유라는 것도 눈여겨보자. 학교 선생님들이 비공유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비공유 2개입니다. 네, 물론 답은 뭐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네, 4번이 답이에요. 두 문제 더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그림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서 불판 위에다 굽는 칼집 삼겹살인데 이 칼집을 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삼겹살에 칼집을 내면 뭐가 있을까?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라서 내용을 읽어보면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구우면 더 빨리 익는 거죠. 표면적이 넓어져. 오케이. 사탕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깨서 먹을 때 입안에 더 빨리 녹아. 오케이. 입자가 작아지면서 표면적이 커지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오케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내서 흠집이라는 표면적이 생기면 표면적이 커진다. 이것도 가능하고 작아지면서 입자가 깨물어 결국 이렇게 쪼개지면서 더 표면적이 커진다. 다 가능하죠. 네. 답은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는 그림은 필요 없고요. 거기 28번 문제를 보면 성간에서 존재하는 구성하는 원소 헬륨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산소를 비슷한 원소들은 미량 발견된다. 성간 기체에 구성하는 원소들의 수소 분자이며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물이나 암모니아, 메타인보다 오랫동안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마지막 딱 정리할 때 일산화탄소의 특징을 보면 무슨 결합이 있다? 그건 삼중결합이 있다. 일산화탄소 삼중결합이 다른 물의 단일 결합 이런 거나 아니면 암모니아의 단일 결합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왜? 삼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탄소의 화합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잘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 결합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까지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